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건설업체 사무실과 현장 사무실에 대한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사무실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고용노동부 수사관들과 경찰관들이 파란색 박스들을 들고 줄지어 나옵니다. 같은 시각 제주대학교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7시간 만에 끝났고 해체 계획서와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자료, 철거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붕괴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시공사와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철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작업이 이행됐나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교육, 안전 조치가 적정했나 여부를. 노동부와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철거 작업이 계획서에 명시된 순서와 다르게 진행됐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건설업체 현장 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현장 소장과 철거업체의 실질적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일단 그거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50억 원 이상. 기숙사 신축공사 전체 공사 금액이 300억 원이어서 적용 대상이지만 또 철거 작업만 따지면 4억 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공사 금액을 산정하고 있고 경찰도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역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들면서 개학 이후가 걱정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아침 일찍 학교에 들어섭니다. 교문 앞에서 새로 배정된 교실 위치를 확인하고 교실에 들어가기 전 발열 확인과 손소독은 필수입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에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걱정입니다. 학교 가기 좋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걱정돼요.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가 걸리면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아이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고요. 신입생 입학식은 학부모 참석 없이 학급 안에서 열렸습니다.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교문 앞에 마련된 촬영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교실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주고 사용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들은 등교 전에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제주고등학교 등 5곳에 설치된 임시 PCR 검사센터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부분 또는 전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초등학교 3개 학년 이상이 전체 원격으로 될 경우는 전체 원격으로 돌리는데 이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 쌍방향 수업 원칙으로 해서 수업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1,000여 명. 새학기 시작에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 확산세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 방역 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2,207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653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5,800여 명, 현재 재택 치료자는 11,900여 명, 병상 가동률은 35.3%, 위중증 환자는 5명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7일부터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을 도내 첫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 전담병상 74개를 운영합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르면서 선거운동 방식도 예전 선거와는 크게 달라졌는데요. 거대 양당의 세를 동원한 잇따른 후보 지지 선언에 소수 정당들은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의제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이 본격화된 뒤 하루에도 수차례 후보 지지선언 회견이 열리는 제주도의회. 시차를 두고 단체들이 제각각 여야 후보 지지선언을 합니다. 각종 협회나 이익단체, 모임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지지선언과 기자회견들. 지난달 도의회에서 열린 34차례 행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 당직자들이 포함된 사실상의 정당 유세나 마찬가지.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대규모 유세가 어려워지자 세를 과시하기 위한 변형된 선거 유세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민들이 이게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막연한 기대감을 주게 하는 그런 공약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직도 그런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 같은 거대 양당 중심의 변형된 세과시에 소수 정당은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유세 차량 한 대로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유세를 벌이고 있고 국민의당은 유세 차량도 없이 후보 방문 유세 일정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양극화되고 유력 후보 간 초접전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현안과 의제의 소외는 예년 선거보다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의 삶과 직결된 의제들이 실종이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비판 속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제주를 찾아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청년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시 대정읍 양파 산지 폐기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고충을 듣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 선거는 사라지고 노동자와 농민의 미래를 고민하는 후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 보장과 농민기본법 제정, CPTPP 가입 중단과 제2공항 백지화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병의원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빠짐없이 출생 신고되도록 의료기관이 행정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말 아버지의 사망 신고 과정에서 출생 신고 없이 살아온 세 자매가 확인됐는데 이들은 최근 관련 기관 등의 지원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농민들에게 올해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2달 동안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실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심사를 통해 오는 6월 결정되며 탐나는 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4분기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당과 카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3만 2천여 개 업체로 3분기에는 1만 2천여 개 업체에 46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